자,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었냐면 이런 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또 다른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있어요. 동전을 탁 던지면 앞면이 P의 확률로 나오고 P는 0에서 1 사이고 알려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래서 아웃컴을 세타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뭐 has, tails를 어때요? 0, 1 또는 1, 2 뭐 이렇게 매핑하면 되니까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probabilistic 매핑 룰이 있어서 얘를 has, tail을 어떤 2x1 랜덤 벡터로 매핑을 했어요. 이그젠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할 건 뭐냐면 이 observation을 보고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를 minimize 하는 디텍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어떤 R2에서 그렇죠? R로의 정확히 얘기하면 R2에서 0, 1로의 매핑 룰을 만드는 거예요. 델타는 그래서 R 스퀘어에서 인터벌 from 0 to 1 이렇게 되는 펑션을 디자인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웃풋은 세타 해시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0, 1이죠. 소리.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사실은 요것도 두 단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타 햇은 어때요? 세타 햇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사실 세타 햇은 0 또는 1이어야 되잖아요. 또는 햇 또는 테일. 어떻게 되냐면 세타 햇이 1이라고 할 확률이에요. 요 값이. 알겠어요? 랜더마이즈드 룰이라는 게 다시 봐요. 어떤 y가 주어지잖아요. 오브저브 되죠. 그랬을 때 세타 햇이 1이라고 여기 나올 확률을 델타 오브 y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랜더마이즈드 룰이에요. 바이너리일 때. 이게 좀 이것 또는 저것이죠. 그렇잖아요. 세타는 이것 또는 저것이죠. 바이너리라고 해요. 이거를 바이너리 하이파테시스 가설 테스팅 검정. 그래서 이런 주어진 모델에서 뭘 하자고요?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 decision error 이벤트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요 parameter to be estimated와 estimate이라고 하죠. 이거를 estimate의 차이, estimate이 서로 다르면 그때 error라고 하죠. 이게 estimate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decision parameter가 델타 오브 y라는 펑션이에요. 그리고 subject to, such that이 아니에요. 최적화할 때는 subject to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constraint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델타 오브 y는 0에서 1 사이고 모든 y에 대해서 그렇죠? r 스퀘어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여기 probabilistic mapping 룰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세타가 i는 0 또는 1이죠. 여기서는 또는 has 또는 tail이고 1이라고 합시다. i는 1 또는 2. 그랬을 때 문제에 따르면 만약 세타 햇이 1이면 그렇죠? 뭐가 된다고요? 2dimensional Gaussian density죠. 어떻게 된다고요? mean이 S sub i 그렇죠? 코비런스 매트리스가 시그마 스퀘어 i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i가 2면은 mean이 S sub 2가 되고 이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 Gaussian density는 멀티디멘셔널 가우시안 덴서티는 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겠어요.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 쉬운데 이게 문제죠, 이게. 그렇죠? 이것을 뭘로 나타내야 됩니까? 네, 델타 오브 y로 나타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오브 y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학부 때 배운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total probability theorem 베이스 디어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사용돼요. 우리가 어떤 확률을 매니지할 때는 항상 나오니까 안 되면 그냥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은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토탈 프로바빌리티죠. 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 전체는 확률 어차피 1이니까 A라는 이벤트 전체의 확률은 그렇죠? 요 조각 더하기 요 조각 더하기 요 조각이다. 그런데 요 조각은 뭐예요? A 인터섹션 B1이죠. 그것의 확률인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P A given BI times PBI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때요?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제가 I라고만 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finite 할 때만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countable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게 countably infinite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성립해요. 알겠어요?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finite additivity랑 그 다음에 sub additivity, 뭐 countable additivity 이런 거를 확률 시간에 들었어요. probability measure가 성립해야 할 property로. 거기서 보면 이제 infinity가 나오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countably infinite 개의 이벤트들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안을 한 거예요. 확률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정도 알면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B가 꼭 전체 집합으로 유니언 될 필요는 없어요. A만 포함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말을 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가 BI의 유니언에 속하면 돼요. 보통은 오메가라 그러죠, 그냥. 근데 이거는 어떤 sufficient condition일 뿐이고, 이것도 물론 sufficient condition이죠. 네, necessary sufficient인가요, 이때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중요하죠. 오버랩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제 이게 오늘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today 합시다. 이게 에러 이벤트의 probability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요. probability of event that 해봐요. 예. 잘못하는 게 뭐냐면 probability of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 probability of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대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probability of 그럼 다음 말은 무조건 probability of an event나 probability of the event나 probability of the event나 이렇게 이벤트가 나와요. 알겠어요? probability 안에 있는 요건 이벤트여야 돼요. 알겠죠?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안 뱉어보잖아요. 그러면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플루타르크 영어전을 많이 읽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 뭐 레오니다스는 안 나오죠. 300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그리스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럼 어때요?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면 5번은 말해라. 알겠어요? 처음 보는 지명이면 5번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한니발이 보통은 없는데 본래 그리스 로마 영웅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끼워 놨어요. 대부분의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한니발이 누군지는 알죠? 그 괴기 영화 한니발 말고 있어요. 한니발이라고 옛날에. 하여튼 모르면은 한니발이라고 5번 소리내서 하면은 다음번에 어때요?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용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용어를 배우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막상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내뱉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매니퓰레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매니퓰레이트를 할까 그러다가 가장 간단한 거는 어쨌든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뭘 가지고 쪼갤 거냐 이거예요. 어떤 이벤트들을 가지고 쪼갤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세타가 두 이벤트로 크게 쪼개지죠. 그러니까 세타 이퀄스 1과 세타 이퀄스 2라는 이벤트로 쪼개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얘들을 가지고 그냥 보세요. 이 두 이벤트는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합니까? 하죠. 이것이 일어나거나 반드시 이것이 일어납니까? 즉 이 두 개의 유니언의 프로바빌리티는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럼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에 따르면 이 두 이벤트, 그렇죠? 얘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디텍터는 반드시 세타에서 1 또는 2라고 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안 쓴 게 뭐죠? 앞에 블락 다이어그램을 잘 생각해봐요. 파라메타, 에스티밋 말고 뭐가 있었죠? 키,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오브저베이션이죠. 그렇죠? 근데 오브저베이션이 y인데 2x1인데 얘는 이벤트를 어떻게 쪼개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써볼게요. 자, 이 노테이션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 각각은 y 값을 바꾸면 요 R2에
R 스퀘어에 있는 Y 값을, 벡터 값을 바꾸면 서로 mutually exclusive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관측 값은 예를 들면 1, 0이란 벡터랑 0, 1이란 벡터가 동시에 관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들은 모든 Y에 대해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고 이렇게 다 유니언하면 반드시 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체 집합이고 따라서 얘들을 가지고 지울게요. 이제 또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이게 이런 이벤트들의 또 컬렉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걸로 할 수도 있어요. 뭐를?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적용하는 것을. 그냥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적용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이럴 때 옵스라고 하죠. 그렇죠? 참고로 이제 농담을 하나 하면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다녔던 제 아시는 분이 그래요. 요즘은 개나 소나 어디 부딪히면 옵스 그런데요. 저도 한국에서도 그러나 그랬더니 저희 아파트에서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초등학생이 옵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옵스는 정말 개나 소나 하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탁 부딪혔을 때 아우치 해야지 이게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알겠어요? 아야! 그러면 안 돼요. 아우치예요. 알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우치. 예,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이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세 개 중에서 이제 뭘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다 보면은, 그렇죠? 특히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와가지고. 제가 항상 그래요. 간단히 해보라고. 어떻게 간단히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면 exhaustive search를 해보라고. 알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I'm so exhausted.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완전히 다 달아서 피곤한 그런 거 exhausted라 그러죠. 그러니까 exhaustive search는 뭐냐면 일종의 전수 검사 뭐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한번 봐요. 여기서 이것 말고 무슨 파티셔닝을 할 수 있어요? 오메가를 파티셔닝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 그림만 딱 그려놓고 블락 다이어그램 얘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델타 보 Y로 나타내라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요 세 개밖에 없는데 요 세 개를 찾아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하라고. 안 하면은 찾아내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블락 다이어그램만 그려보면 자연히 나와요. 거기다 다 써놓으면 그렇죠? 얘는 파라메타, 얘는 오브저베이션, 얘는 에스티메이트 해보면 지금 보세요. 한 번은 파라메타 가지고 파티셔닝을 했고 전체 오메가를 한 번은 에스티메이트 가지고 했고 한 번은 오브저베이션 가지고 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한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물론 복잡하게 할 수도 있죠. 얘랑 막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파티셔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겠어요? 이거 해보고 뭐가 나오나, 이거 해보고 뭐가 나오나, 이거 해보고 뭐가 나오나 하다 보면 될 때가 많아요. 알겠어요? 언제나 되진 않아요. 네,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exhaustive search를 할 줄 아는 게, 알겠어요? 이걸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할 줄 안다. 영어로 해야죠. 이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인텔리전스의 정의는 이거예요. 알겠어요? 네. 왜 그러냐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가진 이게 그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제가 좀 그 야망이 있어요. 그렇죠? 테뉴만 받으면 통신 안 하고 이제 이걸 하려고 랩 이름도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Laboratory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커뮤니케이션을 떼버리면 되게 지어놨어요. 그렇죠? 앞에 C자만 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렇죠? I자도 이제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ystems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알겠어요? 결국은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로봇이 디시전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악수를 해야 되나 몽둥이로 내려쳐야 되나? 디시전을 내려야죠. 디시전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언카운터블 한 거로부터 할 수 있어요?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얘가 틀림없이 카운터블 하거나 파이나이트 하겠죠. 왜냐면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파이나이트 셋을 정한 다음에 가장 확률적으로 적절한 놈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적절한 게 굉장히 많죠. 하이 하고 인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악수를 할 수도 있고 몽둥이로 내리칠 수도 있고. 그런데 기껏 찾아낸다는 게 딱 봤을 때 반응이 몽둥이로 내려치거나 발을 걸거나 뭐 주워 패거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범죄적인 로봇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텔리전스란 게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초이스들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초이스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그조스티브하게 다 알아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걔는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부엌 가서 저기 고기 썰라고 그랬더니 딴짓하고 있어요. 큰일 나요. 그렇죠? 예. 그릇 씻으라고 그랬더니 막 박살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결국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걸 높이는 거예요. 저는 지능지수든 뭐든 사람의 능력이든 이런 게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이 믿질 않아요. 모든 사람은 능력이 개발돼요. 인텔리전스도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잖아요. Capable of Exhaustive Search. 근데 인텔리전스가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Exhaustive Search하는 걸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적어도 제한된 문제이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강의할 때 이거는 요걸 쓰면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답만 알고 여러분이 정작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조스티브 하죠,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1, 요거를 2, 요걸 3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파티션을 도입하냐, 이렇게 도입하느냐, 이렇게 도입하느냐를 놓고 디시전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요 두 파티션을 써서, 그렇죠? 하나의 파티션인데 두 개의 서브셋이 있는 거죠. 말을 정확히 할게요. 이 파티셔닝을 해서 오메가를 이 프로바빌리티를 리라이트 해봅시다.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represent, rewrite 이런 말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 문제를 내줬어요.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모든 X 중에서 찾아서. 그때 이걸 어떻게 썼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썼죠? 자, 봐요. 얘는 얘를 리라이트 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과 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배우고 익혀야 되죠? 국민교육 헌장에도 나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네.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 안 배웠어요? 명문이에요. 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나온 최고의 명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배우고 익히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 교육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리라이트 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리라이트 하는 거예요. 뭘 배워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에 대해서 배워서. 근데 배우기만 하면 돼요? 적용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익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practice가 필요한 거예요. theory and practice. 두 개 붙어 있죠. 따라해봐요. theory and practice. 예,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논문 쓸 때도 있잖아요. 내 논문이 엄청난 임팩트를 미칠 거다라고 할 때 뭐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is paper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signal processing theo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고 자식 공력이 높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This paper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ignal processing.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Theory and practice예요. theory는 알아요 우리가. Total probability theorem이라는 theory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theory는 theorem이 있어야 theory래요. theorem이 없으면 theory가 아니래요. 그래서 theory는 아는데 이제 practice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아까 그걸 잘 기억해요. probability of A를 구하기 위해서 conditional probability of A와 그렇죠? 뭘 썼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써봐요. 각자 써봐요. 보지 말고 제가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동안 써봐요.
not이죠. 그렇죠. 너무 초등학교 아니냐 생각할지 몰라도 초등학교 그 방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 보고 따라 읽으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썼습니까, 다들? 좀 더 시간을 줘요? 네. 자, 이렇게 썼어요. 다를 바 전혀 없죠? 이게 A에 해당하고, 이게 B1, 이게 B1, 이게 A, B2, B2. 이렇게 여기서는 B1, B2만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probability of error죠. 그렇죠? probability of error인데, 정확히 말하면 probability of error event예요. 알겠어요? 이벤트란 말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probability of 하면 항상 이벤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error event의 이 probability를 이렇게 rewrite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수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해왔어요. 자, 이렇게 represent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했죠?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는 어디서 최소값이 나올까를 어떻게 알았어요? 얘는 0 이상이고 0 if and only if x equal 1이죠. 그러니까 얘는 if and only, 얘는 2 이상이고 equality holds if and only if x equals 1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interpret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까지는 represent고 그 다음은 interpretation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interpret를 해봅시다. 자, 이거 왜 쓰는지 알겠죠?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이라고 합시다. rewriting.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시저를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럼 뭘 하라고요? 그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 똑같은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르게 바꿔봐요. 똑같지만 다른 모양이 되게. 알겠어요? 보통 초등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word problems라는 이 class of problems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3 곱하기 2 해놓고 네모 채우고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모든 학생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래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네모 몇 개 했어요 제가? 4개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네모는 같은 숫자라고 해요. 못 맞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써줄까요? 헷갈렸나요? 이렇게 해놓고 네모에 똑같은 자연수를 넣으시오. 못 풀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못 풀어요. 구구단은 다 암기하는데. 답은 뭐 같아요? 답이 뭐예요? 에? 아니,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뭐 한 거예요? 쏘리. 죄송합니다. 자, 얼마예요? 왜 5예요? 왜? 그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요. rewrite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걸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이것도 rewriting이죠. commutativity. 그러고 나면 5가 4개 있구나.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프로시저를 언어로 명확하게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훨씬 이피션트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뭐 졸다 가던 누가 뻥 걷어참 일어나가지고 represent and interpretation 딱 나오는 거예요. represent and interpret.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수업까지 하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게 이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리서처로서 좀 체계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학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괴롭죠, 대학원 생활이. 뭐 저는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겪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인류가 발전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트를 합시다. 인터프리트를 하는데 이렇게 프로덕트 아니에요? 곱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얘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얘부터 볼까요?
얘는 probability of event that data equals 뭐 예를 들면 has 그렇죠? 얘는 probability of event that data equals tails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파라메타의 확률이죠. unconditional.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보세요.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 파라메타 값을 알고 싶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하죠. 그래서 관찰 값으로부터 그 파라메타가 어떻게 리얼라이즈 됐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찰을 함으로써. 근데 이거는 뭐예요? 관찰하기 전에, 그렇죠? 관찰 값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관찰을 전혀 안 하면은 이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용어가 있어요. A priori probabilities라고 해요. 두 개니까 그렇죠? 확률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틴어이고 I priori는 the prior 이렇게 써요. prior 영어로는 probability.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prior probability고 요 다른 prior probability. 근데 라틴어로 a priori probabilities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probability of error conditioned on data equals 1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conditional probability of error예요. 알겠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 of error.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이제 y랑 상관없죠. 델타와랑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건 딱 주어졌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의미는 있는데 y가 안 들어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쎄 이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는 너무 추구하지 말고 아까 후보가 3개나 있었으니까 또 다른 놈을 시도해 보자고요. 지워버리지 말고. 당연히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생일 선물이라고 상자 3개를 가져와 놓고 한다는 얘기가 이 중에 하나에 사탕이 들어있어. 그런데 첫 번째 걸 딱 깠어요. 그랬더니 상자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상자 까는 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물쇠도 채워져 있고. 옆에 상자는 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옆에 상자 풀어보겠죠. 그러니까 옆에 상자 풀어보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페이지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에러 이벤트의 probability를 세타 헷 가지고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y 가지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나와요. 이게 대학원 확률에서 나오죠. 학부 확률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아까 y를 가지고 하면. 자, 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보지 말고. y를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전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를 파티셔닝 할 수 있죠. 그래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확률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학기에. 아니면 1년 전에 1년 전 봄학기에 배웠거나. 자, 한번 써보고 좀 써보고 고개를 들어요. 제가 쓸 테니까 컨닝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시간은 가요, 오늘. 근데 한번 써보면 어때요? 배우는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틀릴 때. 알겠어요? 어렵죠? 네, 한번 볼까요? 또 하고 있어요? 시간 너무 안 주나 내가? 자, 여기까지는 다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좀 난감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생각에 probability of capital Y는 Y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0이에요. 왜냐하면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했잖아요. density가 돼야 되고 dy를 곱하고 적분을 해야 돼요. 여기 언더스코어가 빠졌네요. 이거 벡터니까. 알겠습니까?
어느 게 볼륨이죠? 제일 앞에 거. 제일 오른쪽? 아니, 제일 왼쪽. 끝까지 돌렸는데? 또 고함을 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잘 안 되면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는 유도 과정은 확률 책들이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쪼갤 때 모든 y에 대해서 안 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y1이고 이게 y2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한 다음에 어때요? 이거를 요 사이즈를 가로 델타, 세로 델타라 그러면 델타를 0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가정이 몇 개 필요해요. 사실은 덴서티 펑션이 이렇게 델타 메서드라 그러죠. 델타 메서드로 할 때도 여전히 수렴하고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해요. 이상한 펑션이면 안 돼요. 디렉 델타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디렉 델타가 있다는 얘기는 디스크리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가 가우시안이니까 덴서티가 스무드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스무드도 제가 용어를 쓴 거예요. 스무드는 twice differentiable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립스위치 컨디션을 만족하고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극한으로 보내면 이렇게 나와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더블 인티그랄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만 쓸게요. 헷갈리면 이 인테그랄이 뭔지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리프리젠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죠. y가 나왔으니까 자세히 봅시다.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델타 오브 y를 설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봐요. 이거 양수입니까? 넌 네가티브죠. 덴서티니까. 이거는 확률이니까 넌 네가티브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값은 각각의 y에 대해서 픽스 돼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참고로 y의 unconditional pdf죠.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이? 컨디셔널 pdf를 알죠, 여러분이? 여기서도 뭐가 적용됐습니까?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죠. 맞아요? 네, 보세요. 컨디션이 없는 덴서티잖아요. 이거를 컨디션을 주고 요 이벤트의 확률을 곱해주고 컨디션을 주고 이 이벤트의 확률을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더했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제가 말했던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챕터 1에 나오는 거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해놨어요. 그런데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은 랜덤 베리어블용 버전도 있고 이렇게 랜덤 벡터 버전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 버전도 있고 Discrete Random Variable 버전도 있어요. 믹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처음에 배운 확률 그 앞에 이벤트들을 가지고 배운 Conditional Probability Bayes Theorem,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변형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러면 무수히 많은 게 나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한번 쭉 정리를 해봐요. 알겠어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얘 주어져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y에 대해서 어때요?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이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미니마이즈 하면 어때요? 전체가 미니마이즈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포항공대 입학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이 문제 정말 좋아해요. 그걸 내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학원 시험이 아니에요. 학부 입학시험에. 네, 긴장하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이. 이런 게 나왔어요. 물론 한글로 나왔죠. 영어로 안 나왔어요. 자, 이게 나왔고 아마 일부 학생은 이걸 시험으로 봤을 텐데 여기 있는 학생 중에 뭐냐면 f of x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함수고 0에서 1이란 인터벌에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그려야죠,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못 풀어요. 알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문제 해결할 때 두 가지 영어 단어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visualize. 두 번째가 simplify. 알겠어요? 이 visualiz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정의되는 펑션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해야 돼요. 근데 얘는 몰라요, 그렇죠? 얘는 알죠? 이렇게 되고 이걸 맥시마이즈 하래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못 풀었어요. 아마 지원자의 한 5분의 4가 못 풀었어요. 왜 못 풀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 x 스칼라 값을 구하라 는 게 나왔지 함수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 Calculus of Variations 변분법이라고 불리는 그 일종의 컨트롤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옵티멀 컨트롤 디어리 들으면 Calculus of Variations를 배워요. 배웠죠? 아직 안 들었어요? 옵티멀 컨트롤 할 때 나와요. 근데 이번 학기 열리는데 체감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물론 선행학습을 하면 그렇죠. 대학원 레벨을 선행학습을 하면 다 풀 수 있는데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했어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했죠? 자, 한번 봅시다. 각각의 x에 대해서 그렇죠? 각각의 x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이걸 맥시마이즈 하도록 fx를 정하면 이걸 적분해도 맥시마이즈 됩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x가 0일 때 fx를 뭐라고 해야지 이 값이 인티그란드가 맥시마이즈 되죠? 1이죠. 아하. 그 다음에 x에서 엡실론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 엡실론만큼 가 있죠? 자, 이제는 fx를 뭐라고 해야 되죠? 여전히 1이죠. 그래서 엡실론 x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1일 것 같아요? 그렇죠. 2분의 1일 때까지 1이죠. 그 다음 2분의 1을 넘어서면 이번에는 요 값과 그렇죠. 요 안에 있는 어디가 제일 멀어져요? 여기죠. 아하.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거는 어느 곳에 넣어도 상관없죠. 이게 나왔어요. 입학시험. 예. 어떤 학생이 딱 풀었는데 제가 짜릿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 학생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합격시킨다고 뭐 합격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이제 입학했는데 요즘은 다른 학교도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죠. 예.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얘는 주어졌어요. 조금 다르죠. 여기는 뭐가 안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근데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 해당하는 게 다 1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얘를 각각의 y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면 이게 맥시마이즈 되죠. 얘를 각각의 y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면 얘가 미니마이즈 돼요. 우리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쪽보다 희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부터 시도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걸 시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y를 가지고 파티셔닝 한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티어리는 배웠는데 프랙티스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페어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페어가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고 누가 봐도 well educated 됐구나, 인텔리전스가 높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theory랑 뭐라고요? theory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단어가 뭐라고요? practice. 알겠어요? represent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단계가 interpretation. 알겠어요? 예. 문제를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visualize, 그렇죠? simplify. 잊지 말아요, 그럼. 참고로 visualize, simplify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예.
cause and effect 이런 거 워낙 유명하죠. 인과관계할 때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자, 그래서 minimize error probability는 이제 뭐랑 같다고요? 이건 equivalent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라텍을 많이 쓸 텐데 이게 뭐 equiv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커맨드로. 맞습니까? 네. equivalent하다. 뭐랑 equivalent하냐? 이제 좀 바뀌었어요. conditional error probability인데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어때요? 아까 인티그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y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거는 한 개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고 이것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y에 대해서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y에 대해서 델타 y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라는 게 뭐예요? 함수라는 게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할당하는 거죠. 그 문제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아유, 교수님 저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세 번째 박스를 까지요. 아니에요, 그 길이. 이 길로 가야 돼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볼게요, 계속. 그래서 요거를 또 바꿔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델타 y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델타 y랑 관련된 이벤트가 어떤 거죠? 델타 y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입력은 뭐예요? y죠. 이미 써먹었어요. 출력은 세타 해시죠. 세타 해시 들어가는 이벤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 컨디션이 있는데 무슨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입니까? 적용할 수 있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도 또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지금 벌써 줄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바로 계산이 안 돼서 B sub i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파티션을 도입해서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파티션 아니에요? 파티션 여전히. 그 그림 생각해봐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요? 이거예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거를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잘 알게 해줄게요. 아까 거랑 똑같이 됐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 있던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에서 컨디션을 넣어요. 그냥 모든 프로바빌리티에다가 컨디션 넣고 여기 컨디션 넣고 넣는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넣을 때 이미 뭐가 있잖아요. 그럼 걔랑 인터섹트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뭐 and 뭐니까. 알겠죠?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세타 햇을 가지고 여기다 써보자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세타 햇, 여기다가 세타 햇으로 파티셔닝 한 걸 도입해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쓰지 말고 지금 여기다가 써보자는 거잖아요. 헷갈리면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써보세요. 안 보고. 이 녀석이 들어갈 자리를 넉넉히 남겨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써보세요.
세타에서는 1, 2 이렇게 간다고 할까요? 0, 1이라고 할까요? 0, 1로 할까요? 0, 1로 합시다. 0, 1. 사실 텀이 두 개인데 하나만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죠. 1을 0으로 바꾸면 0을 1로 바꾸면 되니까. 자, 한번 보세요. 맞는지.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빨라요? 조금 더 느리게? 자, 봅시다. 세타 햇이 0일 때와 아닐 때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컨디션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unconditional한 걸 넣었어요. 근데 이게 컨디션, y에 대한 컨디션이 있어서 또 붙였죠. 참고로 여기 콤마가 무슨 뜻이에요? 요거를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엄밀하게 쓰면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엄밀하게는. 엄밀하게는 이벤트로 해야죠. 모든 거. 세타에서는 0, intersect y는 y. 알겠어요? 이게 end예요. end.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잊지 말아요. end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헷갈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원생 때.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막 쓰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렇죠?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막 캘리포니아 출신 교수님이 엄청나게 말이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지금 저 인간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네. 사도 낱말하네 그러겠지만 캘리포니아 영어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 잘 안 들릴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 뭐 했죠 지금? 얘를 represent 했어요. 그 다음은 뭐 하라고요? 인터프리트를 해야죠. 인터프리트를. 자, 인터프리트를 해봅시다. 텀이 두 개 있네요. 프로덕트로 돼 있고. 그럼 각각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얘부터 볼까요? 얘가 뭐예요? 얘가 뭐죠? 어디서 본 놈 같아요. 잠깐 얘랑 얘는 더하면 아까 확률 1이죠. 그렇죠? 이놈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델타 오브 y예요. 아, 그렇구나. 반갑다. 이렇게 되죠. 델타 오브 y예요. 맞아요? 1이라고 말할 확률 아니에요. y 값에서. 아, 델타 오브 y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당연히 1 마이너스 델타 오브 y죠. 이야, 드디어 뭐가 되는구나. 좋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좀 뭐 리던던트해 보이죠? 여기도 세타 햇이 있고 여기도 세타 햇이 있고. 그런데 세타 햇이 0인데 세타가 세타 햇과 다르다는 말은 뭐예요? 세타가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또 리라이트 해요. 됐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세타 햇이 0이고 y가 그 랜덤 오브저베이션이 y란 이벤트예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건 event that our random observation when it is observed is deterministic value 어떤 y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유메스 아머스테이스 교수를 할 때 중국의 그 칭화대학교 제일 좋죠. 그렇죠? 나온 애가 막 우기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란 사실을 모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제대로 배우고 떠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시간에는 제가 중국의 인구가 우리 몇 배가 돼서 큰일 났다 그랬지만 사실 아직은 좀 만만해요.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에 비해서 학교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한민국이 안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있어요. 이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저희 노후를 좀 보장해 주세요. 알겠어요? 나이 들어서 중국에 가서 저기 벽돌 지고 뭐 빌딩 짓는데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참고로 이 부분 나중에 편집에서 잘라내요. 알겠어요? 네.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세타가 1이라는 이벤트, 컨디셔널 이벤트가 영향을 받아요, 여기?
아까 블락 다이어그램 생각해요. 제일 왼쪽에,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잖아요. 제일 왼쪽에 세타가 있었는데 Y와 세타는 관련이 있죠. 세타 효과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배워요.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세타가 1인 것은 뭐랑만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떤 Y가 관찰됐는데 이 값은 뭐에서 결정돼요? 여러분이 정하는 델타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러분이 델타를 뭐라고 디자인하든 간에 이 확률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여기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지워버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델타 오브 y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한번 봐요. 이게 세타고 y고 세타 해시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참고로 confer라는 거예요. 이건 CF는 광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confer 참조하라. 이렇게 세타 y 세타 해시 forms a Markov chain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나중에 나와요. 네. 정보이론 듣고 있는 학생들은 곧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랑은 어때요? 얘는 얘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얘로부터 얘를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바뀌겠어요? 그림 그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정보이론 시간에는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얘를 주고 나면 이게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마코프 체인이 있을 때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시리얼 커넥티드 돼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베리어블들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 4개면은 4개가 마코프 체인을 이루고 5개면 5개가 이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놈과 이놈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가운데 있는 놈을 딱 주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가운데 게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봐요. y가 주어졌죠. 그러면 y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세타가 1이라는 것과 세타 햇이 0이라는 이벤트는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하면 지울 수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헷갈립니까? 확률책에 다 있어요, 근데. 알겠어요? 증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이걸 또 인터프리트를 해야죠. 계속 인터프리트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리프레젠트 하고. 잊지 말아요. 다시 뭐와 뭐? represent and interpret. 알겠어요? 자, 이제는 봅시다. 얘는 우리가 만들려는 디텍터고 참고로 저는 굉장히 국제인이 아니에요. 그쵸? 자, 봅시다. 얘는 델타 오브 y고 이제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보세요. 아까 이게 없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prior probability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찰값을 보기 전에 파라메타 세타의 이전 사전 확률, 한국말로 사전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가 기본이에요? 관찰값이 주어졌죠. after observation probability죠, 세타의. 여러분 생각에는 뭐 이게 바뀝니까 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얘랑 예를 들어서 jointly distributed 돼 있으면 얘를 컨디션을 주면 얘가 바뀌죠, 확률이. 그렇잖아요. 네. 말했잖아요. 제가 주머니에 동전인데 짤랑짤랑 하면 어때요? 동전이 들어있다고 일단 할 수 있지만 자, 얼마 있어요? 여러분이 알죠, 이미 이제는?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거의 높은 확률로. 네. 얘는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the posterior probability. 그러니까 두 개의 posterior probabilities가 존재하죠. 이때는 왜냐면 바이너리 케이스라서 그래요. 좀 있으면 에머리를 할 거예요. 이것도 posterior probability고 라틴어로는 a posteriori, 그러니까 a posteriori 그 다음에 영어로 쓰죠. probability 있어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 하듯이 영어 쓰는 사람들도 라틴어랑 영어랑 막 섞어 쓰고 뭐 불어랑 영어로 섞어 쓰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은 어때요? 이 값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네? 그럼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럴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거 어떻게 계산해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거 지우는 동안에. posterior probability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끄적끄적 봐요. 알겠어요? 해보면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안 하면 그냥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베이스 디어렘이에요. 베이스 디어렘의 랜덤 베리어블 버전인데 어때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크리트고 또 다른 랜덤 벡터죠. 여기서는 컨티뉴어스라서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데 간단해요, 사실은. 자, 한번 볼까요? 더 베이스 디어렘이죠. 참고로 여러분이 논문 쓰다가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뭐 더를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그러는데 사람 이름이면 더 한 다음에 사람 이름 디어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베이스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더 케일리 해밀턴 디어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케일리 해밀턴즈 디어렘 할 때는 관사가 안 붙어요. 알겠어요? 베이스 디어렘은 보통 이벤트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벤트 버전, 이벤트 버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배운 게 이거였어요. 잠깐 뭔가 이상하다. 거꾸로 썼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우고. 자, 이거죠. 또 자세히 봐요. 여기서 이 베이스 디어렘이 사실은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베이스 디어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와 요거를 이렇게 바꾼 게 뭐죠? 분모를 디노미네이터를 바꾼 게 이게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는 BI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BI와 비슷한 어떤 것들이 도입이 돼야죠. 그때 여기서 where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파티션이 돼야 돼요. 아무 BJ나 하면 돼. 예를 들면 이게
어떤 B로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그걸 B1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나머지 셋들을 도입해서 이걸 쓰려고 할 때 그 녀석과 익스클루시브 오어인 녀석들로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걔들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고 또 걔들은 어때요? 다 합치면 오메가면 제일 좋고 아니면 A를 포함하는 어떤 B 이벤트가 되거든요. 알겠어요? 이게 베이스 DLM 이벤트 버전인데 이걸 잘 보면 봐요. 이게 BI에 해당하죠. 이게 A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보세요. 순서를 바꾸죠. 잘 봐요. 이거를 그냥 막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베이스 DRM이란 뭐냐면 이 컨디셔널 이벤트에 컨디션과 이벤트 그냥 알고 싶은 이벤트 있죠. 메인 이벤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건 잘 모르는데 이걸 바꿔놓은 건 알아요.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바꿔놓은 건 압니까? 알죠? 세타가 1일 때는 가우시안의 뭐고 세타가 0일 때는 가우시안의 뭐고 알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prior probability죠. 알아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때요? 이거를 그렇죠? 모든 J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럼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minimize delta of y probability of 뭐였어요? 아까 posterior probability죠. 그러니까 항상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conditional probability를 minimize 하는 거였죠. 다시 봐요. 다시 쓸게요. 이것이 뭐랑 같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고 맞아요? 이게 이제 뭐랑 같다는 거예요? posterior probability 즉 관찰 후 확률 곱하기 뭐였어요? 0부터 했죠. 그렇죠? 1이 나올 확률 1이라고 할 확률 더하기 posterior probability 곱하기 1이라고 할 확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결정할 것은 델타 y밖에 없어요. 그 주어진 y에 대해서. 이런 걸 모든 y에 대해서 하면 되죠. 맞습니까? 노트에 있는 거를 제가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트 읽으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에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들었겠지만 교수님, 네. 저기 델타 Y 응? 이게 1이라고 할 확률인데? 아, 네, 지금 에러 날 확률을 구하는 그런가요? 그렇죠. 에러가 날 확률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맥스라고 하면 되니까 뭐. 예. 맥스라고 하죠 뭐. 맥스로 합시다. 헷갈리나요? 미니라고 할게요 그냥. 예.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1이고 예. 여기가 0이고 맞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주어지면 델타 y는 어떻게 구해요? 상준씨 네. 어떻게 구해요? 저 주어진 프로바빌리티를 가우시안 모델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 구했다니까요 이미. 이거는 값이에요 값. 네. y가 주어지면 어떤 값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스칼라로. 얘도 스칼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y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수, 변수, 변수예요. 저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변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변수가 어떤 값일 때. 이거 중학교 문제죠. 어떻게 구해요? 그냥 델타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또 네. 델타 Y가 0.1 사이라는 조건이 있고 네. 그래서 방정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해봐요. 방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렇죠? 포항공대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상수에 따라서 다 풀어서 델타 Y에 딱 대놓고 이렇게 봐요. 얘가 얘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더 커요. 얘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델타 Y가 1이 됩니다. 델타 y가 1. 네. 거꾸로 오면 얘가 얘보다 더 크면 델타 Y가 0. 예, 같으면
같으면. 어떤 단축에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헷갈립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안 헷갈리면 이상해요. 그렇죠? 네. 헷갈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simplify. 알겠어요?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보다, 그렇잖아요? estimation detection theory보다 여러분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 테크닉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논문에 이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크닉들은 여러분이 평생 쓸 수 있어요. 뭘 하든 간에. 심지어 배우자를 서치할 때도. 알겠어요?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서치 가능한 스페이스에서. 안 그러면은 로컬 옵티말일 뿐이죠. 예, 이미 누가 로컬 옵티말에 천착에 있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렇죠? 농담이에요. 예, 자 봅시다. 예, 눈치채고 웃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봐요. 5-1-x 더하기 4x.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고요. x는 0에서 1.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면 이걸 전개해야죠. 그렇죠? 다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이거 쉽게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죠. 초등학생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면 배분 법칙을 써야 된다는 것도 초등학생은 모르죠. 굉장히 어려워요. 혼합계산이라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배워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것이 리프레젠테이션 스킬들을 배웠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리죠.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약간 복잡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심플리파이에서 아는 문제로 간 다음에 어때요? 조금 다르게 해야죠. 그렇죠? 아까 이런 꼴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립시다. x 0, 1, 0, 1. 델타가 0이면 a죠. 그래서 오케이, a. 인제가 문제예요. 이게 직선이니까 델타죠, 여기가. (1인데) 이게 b-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 결론이. 만약에 b가 a보다 크면 델타는 얼마입니까? 옵티말 델타는? 델타 옵트라고 쓸게요. 옵티말 델타는 얼마에? 저거는 미니마이즈한 옵티말 델타는 얼마에? 1이죠. 만약에 같으면 any 밸류가 되죠. 그냥 플랫하니까 b랑 a랑 같으면 플랫하니까 미니마이즈 하면 델타를 아무리 바꿔도 다 a 값과 b 값이 같고 똑같잖아요. b가 a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미니마이즈인가요?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합시다. 지금은 자세히 하는데 좀 있으면 전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적응을 하는 단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티어리는 알아요. 근데 프랙티스를 못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그냥 강의 노트 놓고는 여기 베이즈 디어렘이죠. 여기 뭐 토탈 프로바빌리티죠 하면서 탁탁탁
지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공부를 좀 해요. 안 그러면 강의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느리게 하면 뭐예요? 금요일마다 보충 수업이에요. 보충 수업에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minimize 뭐라고요? posterior probability 관측 구조, 그렇죠? 여기 아까 델타 오브 y라고요? 네, 이렇게 됐고 어느 값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일단 얘는 무시하고 아까 어떻게 되셨죠? 기억납니까? 베이스 디어렘 이렇게 됐죠? 기억하죠? 밑에 거는 안 썼어요, 굳이. 왜 안 썼는지는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y가 주어졌죠, 지금. 각각의 y에 대해서 찾잖아요, 델타 오브 y를. 분모가 똑같아요. 중요 안 하죠, 그러면. 그렇죠? 예. 0이 아닌 이상은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결국 이 값이 크냐? 이 값이 크냐에 따라서 어느 걸 1로 줄 것이냐, 0으로 줄 것이냐가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봐요. 여기서 얘랑 얘랑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으면 여기 1이라고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크냐 작으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들끼리 묶고 얘들끼리 묶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높은 녀석의 컨디셔널 덴서티를 위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1일 때를 위에다 쓰고 세타 0일 때 아래로 썼지만 사실은 얘랑 얘랑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뒤집히는 거예요, 아래 위가. 여기도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부등호를 잘 보면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likelihood ratio라고 해요. 들어봤죠, 어디서? 네. 그래서 likelihood ratio를 구해요. 관측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에서의 likelihood ratio를 구해요. likelihood ratio는 density 펑션의 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값이 어떤 threshold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크다는 얘기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상수를 대비해서. 그럼 1이고 작으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의미가. 이게 interpretation이에요. 봐요. 이 룰을 아까 점점점 여기 점점점 있죠, 말로. 그거를 rewrite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새로운 interpretation이 가능하죠. likelihood ratio test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RT라고 해요. likelihood ratio test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데 또 이 문제에서는 특히 어떻게 돼요? 이게 가우시안 덴서티들이죠. 그래서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물딱조물딱 계산하면 놀랍게도 결론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노트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 가우시안 덴서티가 하이파테시스 1일 때는, 예를 들면 뭐 has일 때는 민이 이거고 tails일 때는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산이었죠. 베리언스가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거를 그리면 즉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likelihood ratio를 계산하고 그게 뭐보다 크냐 작으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항상 어떤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나와요. 뭐가? 경계가. 잘못 그랬네.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직한 어떤 것. 그런데 이 직선이 prior probability들이 있죠. P랑 1-P였잖아요. 그 P 값을 0에서 1까지 바꾸면 얘가 움직여요. P가 2분의 1이면 어딜 것 같아요? 딱 가운데 나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가우시안이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같아서 그래요. 다른 덴서티거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다르면 보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딱 칼같이 half space, half plane이죠. half plane, half plane 이렇게 쪼개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개의 디스조인트한 셋으로 디스저니즘 감마 1과 또 디스조인트한 것끼리 감마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우시안이라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그젬플을 공부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좀 체계화할 거예요. 제너럴라이즈를 해야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simplify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너럴 티어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잘 이그제민을 해요. 어떤 특별한 경우? 여러분이 이그제민 할 수 있는 놈으로. 알겠어요? 아까 봐요. 아까 제가 posterior probability 곱하기 1 마이너스 델타 더하기 posterior probability 곱하기 델타 해놓고는 이거 어떻게 델타 정하죠? 그랬더니 극적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5x 더하기 4 1 마이너스 x 그러면 할 수 있죠. 이제 그렇잖아요. 스페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는 심플리파이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확률 대신에 그냥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해요? 심플리파이 한 다음에 다시 복잡하게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페셜한 걸 배웠냐면은 그 바이너리였어요. 세타가 0이나 1이냐 테일즈냐 헤즈냐. 그렇죠? 파라메타가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파라메타가 헤즈냐 테일이냐 이런 거였죠. 이런 거를 바이너리 테스팅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이너리 특히 가설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너리 하이파서시스 가설이에요. 바이너리 하이파서시스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트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여기는 원투를 썼는데 이 H 해놓고 콜론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이파서시스 1에서는 오브저베이션이 이런 걸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versus 여기다 vs 이렇게 쓰죠. versus 이거 대 뭐 할 때 그렇죠? versus는 v.s-라고 안 그러고 vs. 이렇게 써요. 잊지 말아요. 논문 쓸 때 나중에 이상하게 갖고 오면 이제 푸시업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hypothesis 2예요. 알겠어요? 두 개 딱 있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만 있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M-어리 사실은 이게 바이너리 다음에 뭐예요? 세 개는 터널이라고 해요.
터너리, 4개는 쿼터너리. 그 다음 묻지 말아요, 나보고. 그래서 M머리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저는 많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M머리, M머리, hypothesis. 테스팅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Y는 continuous로 하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큰일 가지고 합시다. 예, continuous로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공통적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M머리로 확장해서 하겠어요. 알겠어요? M머리로. 그래서 봅시다. 자, 빨리. 자, 그래서 M머리인데 이거 베이지안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베이지안은 처음부터 있었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랜덤 파라메터 테스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랜덤 파라메터죠, 지금. 왜? 세타가 0이거나 1이거나 확률적으로 정해졌잖아요. 이제 M이니까 세타가 1, 2, 3, 4에서 캐피탈 M까지 가능하겠죠. 그 나오는 값이 이제 랜덤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에러 probability는 correct probability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잘 지적을 했는데 제가 correct로 착각을 했어요. maximize probability of correct event. 이렇게 해도 되죠. minimize probability of error event는. 그래서 correct event는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 또는 correct event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뭘 써서 이렇게 바꾼다? 뭘 써서? 소리 내봐요. 뭘 써서 바꾼다? 무슨 티어렘을? 그렇죠.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을 쓰는데 무엇에 대한 파티셔닝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observ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달라요. observation에 대한 파티셔닝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아하, 각각의 observation에 대해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를 maximize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진도가 막 나가기 시작하죠. 공포에 진료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미안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끝냅시다. 그래서 똑같이 해요. 여기서 이제는 요 파라메타를 도입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써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아까 세타 햇이라고 보면 돼요. 세타 햇 equals i. 요거는 세타 equals i.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는 어때요? 두 개의 텀이 있었죠? 썸으로 바이너리라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m개의 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i가 1에서 m까지 변하니까. 근데 그게 어때요? 프로덕트들의 썸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다? 벡터 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벡터 내적으로 썼더니 얘들은 디시전 룰이에요. 아까는 순서를 바꿔서 했죠. 똑같아요. 내적은 A 내적 B는 B 내적 A죠. 똑같아요. 얘는 디시전 룰들에 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Y에 대해서 H1이라고 말할 확률, 2라고 말할 확률, 이제 M이라고 말할 확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요 벡터를 찾는 거예요. 각각의 엔트리는 0에서 1 사이고 얘들의 썸은 1이어야죠. 그런 값을 찾는 거예요. 얘는 주어져 있죠, 이제. Y가 주어지면 prior probability는 주어지잖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머릿속으로 abstract하게는.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거를 maximize 하고 싶어요. 얘가 주어졌을 때 maximize 하는 벡터를 찾고 싶어요. 아영씨? 어떻게 되죠? 요게?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어떤 벡터가 이 내적을 maximize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면 어때요? 항상 헷갈리면 제가 specialize 하라 그랬잖아요. 자, specialize를 해봐요, 얘를. 얘가 예를 들어서 10000이에요. 그러면 이걸 maximize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디자인 돼야 되겠어요? 10000이죠. 아하. 10000일 때는 10000이에요. 그럼 01000이면 똑같이.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01,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0.7, 0.3, 5, 0000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가진 요 각각이 뭐냐면 요게 각각의 은행이에요. 알겠어요? 은행 1번, 2번, 3번, 3번에서 M개의 은행이 이자율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자율.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1.03, 3% 이자 준다는 거죠. 1.03, 1.07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그래서 1억 원을 여기다가 쭉 분배하는 거예요. 합이 1억이고
알겠어요? 각각은 0에서 1억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영씨 비서예요. 사모님, 여기 은행이 M개 있는데 은행 이자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떻게 분배해 드릴까요? 아영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보야. 제일 높은 데는 다 몰빵해. 끝.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예요? 이런 어려운 최적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일상생활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리프리젠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답은 몰빵이에요. 알겠어요? all in.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답은 뭐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답은 몰빵하라. 봐요.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으라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아까 세타는 i죠. 이게 posterior probability잖아요. posterior probability가 maximize 되는 인덱스 이벤트를 가지는 그걸로 답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인터프리트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알겠어요, 사모님?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error probability를 minimize 하는, correct probability를 maximize 하는 디텍터는 M-어리로 확장하고 discrete, continuous, continuous는 안 되죠. 그렇죠? 파라메터는 무조건 discrete예요. 그렇죠? observation이 discrete든 continuous든 mixed든 뭐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뭐가 된다?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decision rule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ap decision rule, map decision rule, map detector, map detector 통신하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다니죠.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에러 확률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무슨 에러? 에러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의하는 에러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이 벡터에서 하나만 틀려도 에러라고 하는 거라 각각에 대해서 에러 확률을 구하는 거랑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bit by bit 맵이랑 sequence 맵이랑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써져 있죠. minimum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랑 맵 디텍터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ML인데 ML도 많이 들어봤어요. ML 디텍터, ML decision rule. ML은 maximum likelihood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맵 디텍터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무슨 디어램? 베이스 디어램. 근데 주어진 y에 대해서 이건 다 똑같으니까 i를 아무리 바꿔봐야 똑같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그런데 만약에 prior probability 다 같으면 얘도 지울 수 있죠. 만약 같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y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i의 펑션으로 볼 때 이거를 likelihood라고 했어요. 그래서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prior probability들이 다 같을 때는 map detector가 ML detector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prior probability를 모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ML 디텍터를 써요. 왜냐하면 ML 디텍터는 prior probability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네. 근데 주의해요, 알겠어요? 맵이 ML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맵은 ML일 수 있어요. ML도 운 좋게 맵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왜?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맵 얘기를 하려면 파라메타가 랜덤해야죠. ML은 랜덤이 아니어도 정의가 돼요. 알겠어요? probability가 랜덤하면서 prior probability들이 다 같으면 ML이랑 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